안녕하세요. 로보 GSC IT 서재 모험가 킴이에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산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라든가 고성능 스마트폰, 컴퓨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은 바로 반도체라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 작은 물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에 반도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장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TV, 냉장고, 신용카드 칩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사실상 이 반도체라는 물건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도체와 부도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도체와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와 흐르지 않는 물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뭘까요? 반도체는 반, 도체의 합성어로 부도체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정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의 생산 방식은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신호의 처리, 두 번째는 데이터의 처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역할인 전기 신호의 처리부터 살펴보자면 정류, 증폭, 변환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류는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류와 교류로 변환시키는 작용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전기 신호는 이동하면서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전기 신호를 키워주는 것을 증폭이라고 하고 이를 수행하는 반도체를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전기 신호는 필요에 따라 빛이나 소리로 변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LED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 데이터의 처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전환, 저장, 기억, 연산, 제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환은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 사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는 가지는 속성이 달라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반도체는 이 두 데이터를 서로에 맞게 전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기억입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프로그래머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빠질 수 없죠. 연산 제어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 스마트폰의 AP 등 각 전자장비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으로는 설계에서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이 있고 제조에서는 TSMC, 삼성전자, UMC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사들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종합 반도체 회사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종합 반도체 회사는 말 그대로 반도체 생산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역량과 생산 설비를 직접 갖추어 판매까지 하고 있죠.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함께 엄청난 양의 자본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이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같은 이유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IDM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반도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생산 설비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환경 문제 등 조건도 까다롭죠. 대신 뛰어난 반도체 설계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기업들은 자사 또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회로를 설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계된 반도체 칩은 직접 생산할 수 없으니 추후 살펴볼 파운드리 기업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은 팹리스 기업의 제품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애플, 퀄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등이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처럼 설계에 특화되어 있지만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IP 기업이라고 합니다. IP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IP 기업은 특정 설계 블록을 다른 반도체 기업에 판매하고 IP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RM, 시놉시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은 프로 설계도를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제조용 도면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팹리스와 IP 기업이 칩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 구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중간에 개입, 도면을 제조용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설계와 공정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유니칩, 가온칩스 등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앞선 소개 내용에서 대부분 등장한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직접 자신들이 칩을 생산하지 않고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칩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팹리스 기업이 자신들의 칩을 생산해줄 파운드리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파운드리가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팹리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니 이전보다 파운드리 기업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덕분에 파운드리 기업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DB하이텍이 있고 대만의 TSMC와 UMC, 북미에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이 칩을 생산하면 이를 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후처리는 테스트와 패키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OSAT 기업이라고 합니다. OSAT 기업은 생산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테스트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패키징 역시 반도체 성능을 보존하고 내구성을 보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OSAT 기업으로는 ASE, 엠코 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관련되었다면 이제 알아볼 기업은 생산을 위한 설비와 재료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분류하고 소부장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죠. 소부장 기업은 생산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수율과 성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ASML의 경우 2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에 사용되는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인 만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 리서치 등 수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소부장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은 반도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이란 반도체 생산 과정 중 대표적인 8가지 제작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8대 제조 공정은 다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전공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원판이 있는데요. 이 원판의 이름은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한 후 고온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액체 상태의 규소 가운데에 규소 씨앗을 놓고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들어올려 굳히면 원통 형태의 기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인곳이라고 합니다. 이 인곳을 아주 얇은 두께로 잘라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절단한 웨이퍼는 표면이 거칠어서 그대로 사용하면 수율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사용 가능한 상태의 웨이퍼가 됩니다. 이제 연마 과정까지 거친 웨이퍼는 산화 공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산화 공정은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산화막의 세 가지 역할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할 절연막. 두 번째, 이온 주입 과정에서의 확산 방지막. 세 번째, 식각 공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식각 방지막 역할입니다. 산화 공정의 종류로는 습식과 건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습식 산화 공정은 고온의 수증기를 웨이퍼에 노출시켜서 산화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산화막을 형성하는 장점도 있지만 낮은 균일성과 밀도, 그리고 불필요한 부산물 생성 등 단점도 있습니다. 건식 산화 공정은 고온의 산소 기체를 실리콘 웨이퍼에 보내서 산화막을 형성하죠. 습식에 비해서 느린 산화막 형성 속도가 단점이지만 동시에 높은 균일성과 밀도가 장점이며 불필요한 부산물 생성 등 단점도 보완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최근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주로 건식 산화 공정을 사용합니다. 산화 공정 후에는 포토리소그래피, 줄여서 포토 공정을 거칩니다. 본격적으로 포토 공정을 시작하기 전 웨이퍼에 새겨 넣을 반도체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설계한 회로를 유리판 위에 형상화하여 준비합니다. 이를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토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웨이퍼와 산화막 위에 회로 패턴을 남길 수 있도록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앞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웨이퍼와 광원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광원에서 빛을 조사하면 마스크에 그려진 패턴에 따라 웨이퍼에는 회로가 새겨집니다. 현상 단계에서는 현상액을 이용해 감광액을 제거하여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때 노광 단계에서 그린 회로 영역을 제거하려면 양성 감광액을, 회로 영역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려면 음성 감광액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으로 현재 반도체의 상태는 웨이퍼, 산화막, 감광액 순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제거하는데 이를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식각 공정 또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지는데,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대상을 제거하고, 건식 식각은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해 제거합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에서는 초미세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건식 식각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식각 공정을 마치면 남아있는 감광액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완성된 반도체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매우 많은 층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 과정이 반복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층이 생성되는데, 이때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고, 이 방막을 생성하는 과정을 증착이라고 부릅니다. 증착 공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웨이퍼에 이온과 같은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도성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증착은 물리적,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으로 나뉩니다.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은 금속 방막의 증착에 주로 사용하며,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은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로 증착합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방막 공정을 통해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금속선을 연결하는 공정을 금속 배선이라고 합니다. 금속 배선 공정도 증착 과정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금속에 자극을 주어 증기 상태로 만든 후 웨이퍼에 뿌리면 얇은 금속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반도체 제조 후 공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 공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품질 검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름 그대로 테스트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생산 효율은 수율이라는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율은 실제 생산된 정상 칩수를 총 생산된 칩수로 나눠서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테스트 공정은 이 수율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율을 직접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 공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테스트 공정은 크게 EPM and WBI, 핫 앤 콜드, 리페어 앤 파이널 테스트, 인킹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EPM and WBI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M은 반도체 직접 회로 내 소자의 전기 자극을 가하고, WBI는
웨이퍼에 열과 AC/DC 전압을 가해 잠재적 불량 요인을 찾아냅니다. 핫앤콜드 공정은 웨이퍼에 정기적 신호를 보내서 각 칩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특정 온도에서 발생하는 불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리페어인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는 앞서 진행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수리가 가능한 칩은 수리를 진행한 후 최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최종 양품과 불량품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단계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잉킹 공정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불량칩에 잉크를 찍어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잉크를 찍었으나 지금은 데이터 관리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하여 실제로 잉크를 찍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잉크가 찍힌 불량품은 최종 조립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진행하는 공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양품과 불량품 판정이 끝나면 마지막 패키징 공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패키징은 생산된 반도체를 실제 사용에 적합한 형태로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최근에는 8대 공정 내용 중 가장 주목받고 있기도 한 이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이퍼 위 반도체 사이에는 스크라이브 라인이라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테스트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절단합니다. 절단된 각 반도체들을 기판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의 정기적 신호 전달을 위한 본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금속선을 연결하여 이를 와이어 본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와이어가 아닌 플립칩 본딩, TSV 등 여러가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본딩 작업 후에는 몰딩 과정을 거칩니다. 몰딩은 외부의 열, 습기, 충격 등 물리적 영향으로 반도체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패키징 단계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물건을 출하하게 됩니다. 패키징 기술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선두주자들이 최근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공정단이기도 합니다. 선단 공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도 패키징 기술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COWOS, 삼성전자는 iCube, Xcube, 인텔은 포베로스라는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왜 반도체가 매우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반도체의 특징이나 기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번 반도체 영상의 목적은 기초적 내용을 다루는 것인 만큼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보 GSC IT 서재 무언가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